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장께서는 2년 가까이 행정처 차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대법원과 또 법원행정처 사정에 밝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서울고등법원 업무하고는 별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을 위해서 홍콩을 방문한 김에 주말 관광을 하겠다며 현지 영사관에 의전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장께서 11월 5일에 부부 동반으로 홍콩에 입국을 해서 6일부터 8일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한 후에 주말 이틀 동안 관광을 위해 홍콩에 더 머무르면서 현지 가이드와 의전 차량 제공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법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질책을 하거나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서는 지금 14살짜리, 18살짜리 아이들이 실탄에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인들이나 또 여러 주요 인사들이 중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파장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아니라고 믿지만 이럴 때 대법원장님께서 좀 더 출장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좀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거기 계신 분들 좀 비켜주시겠어요? 남부법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요번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법원에 국감을 올 때마다 판결문 공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 종합법률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대법원 판결은 전체의 3%, 또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서 일부 판결에 대해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대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의 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법원 판결 공개를 얘기하는데 진짜 법원에 계신 분들이 판사님들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인가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하는데 대단히 의문이라서 지금 일선 법원을 다니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의어 검색을 도입했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의어 검색을 해보면 1년치씩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판결문 중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있는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오늘부터 2018년 10월까지만 검색이 됩니다. 2018년 10월 13일부터 2019년 10월 13일까지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판결문은 1405건입니다. 그전 판결문을 검색하고 싶다면 2018년부터 2017년, 2017년부터 2016년 이렇게 1년씩 끊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 판사님들이 사실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선 법관들도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법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판결문도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일선 판사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판결문 공개상의 일정한 장치상의 한계 같은 것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공개를 지금 보면 최근에 지금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도 임의어 검색 후 판결문 미리 보기 기능을 보면 600자 내지 700자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바뀐 이후에 1월 이후 판결문 열람 수수료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하고 얘기를 하면 일선 판사님들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진짜 판사님들이 꺼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한 건 없어서 예. 제가
법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판사가 본인된 판결을 대중 앞에서 그대로 노출된다는 데 대한 부담감은 사실상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건 뭐 당연한 부담감이겠지만요. 네. 그건 뭐 사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판결문이 공개되게 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상업적인 이용이 되지 않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판결문 공개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전관예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도 법원 구성원들과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전체를 공개를 해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게 하면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문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관 출신 대리인이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이 몇 %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변호사별로 예를 들어서 심리불속행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대법관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심리불속행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전관예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전관예우로 의심할 만한 현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 자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법관 후보가 되신 분들한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드리면 전관예우라는 게 없는데 국민들은 잘못 생각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남부법원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기가 편해서 그런 건데요. 법원 판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통계를 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관예우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개인정보의 어떻게 보면은 침해가 생길 소지도 그만큼 더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제된 통계 자료 같은 것이 판사 개인에 대한 상업적으로도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처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항상 문제고 그것이 이제 비실명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